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월요일이에요. 플랜은 준비되셨나요? 네, 가지고 계시군요.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 너무 이쁘죠, 플랜에. 아, 네, 감사합니다. 인증샷. 네, 너무 이쁘죠, 이 책. 진짜 저 이 책이 만들어질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걸 만드신 분들이 대박이에요. 조규철 사장님, 김은정 사장님, 강영웅 사장님, 그다음 최영관 사장님. 네, 제가 알기로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같이 모이셔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전달할 때 꼭 필요한 엑기스의 한 권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걸 들고 다니면서 만들 수 있게 사업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책이에요. 책 자체도 너무 강영웅 사장님 스타일 아니에요? 디자인 자체가 너무 이쁘죠. 너무너무 깔끔하고 너무 이쁜 책인데요. 이 책 안에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저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플래는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고 또는 이 책이 없더라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갑자기 아이돌이 춤추듯이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띡 했는데 이거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 제가 생각하기엔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공유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 책에다가 조금 서머리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이 없으신 분들은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MBM몰에 가면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 가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장부터 딱 이렇게 나와요. 이때 당시에 좀 알라딘이 많이 유행했었죠, 영화가. 그래서 딱 이렇게 나와요. 만일 당신에게 요술램프가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같이 나눠보실 내용은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요. 비즈니스의 데모는요. 테이블 위에 갈바닉도 있고 뭔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보상을 풀거나 갑자기 현실 점검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갈 때 저는 실은 서두에 어떻게 꺼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난 오늘 현실 점검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책인 게 이게 딱 펼치는 거. 갑자기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거. 이게 되게 용기더라고요. 이 한 장을 펼치는 게. 그래서 요 앞에 근데 이렇게 보면서 요술램프가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AI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중요한 게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시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질문해 보는 거예요. 지금 다 음소거 돼 있으시니까 한번 혼자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보실게요. 나만의 스타일로. 당신이 어떻게 질문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소비자예요. 딱 왔어. 이걸 펴야 돼요. 책을 딱 펴야 됩니다. 뭐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은서 씨 있잖아요. 제가 이 책이 저희가 너무 이쁜 책이 하나 나왔는데 같이 진행해 보고 싶어요." 하면서 혹시 어 은서 씨 진이 알죠? 진이가 세 가지 소원 들어주잖아요. 근데 이 진이가 은서 씨의 소원을 들어준대요. 세 가지 소원을 말해 보래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고. 이랬을 때 은서 씨는 어떤 거 얘기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바로 넘어가지 않고 잠시 기다리십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이거를 꼭 이 책이 없어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기다립니다. 그다음에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은서 씨 얘기해 주세요.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음. 돈 걱정 없이 살게 해 달라고 하고 싶어요. 아 네. 돈 걱정 없이. 네, 오늘 짠 건 아니지만 오늘 돈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참 잠시 이분에게 생각할 공간을 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희가 정보 전달하는 게 목적인 사람은 맞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사장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정보를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정보를 듣고 싶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할까요? 정보를 듣는 것과 정보를 듣고 싶게끔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보를 듣고 싶게끔 만드는 거죠. 저희가 항상 실력을 갖추는 과정이 보면은 정보를 듣고 싶게끔 만드는 능력? 이걸 가지고 소통이라고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저희가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인포메이션을 전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실은 그 사람들이 귀에 오뎅을 이미 꽂고 있는데 절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듣는 귀를 여는 게 참 저희가 연마해야 되는 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십니까? 하고 잠시 시간을 주시고 그다음에 전 이 표 진짜 많이 쓰거든요. 원래 제가 한 3년 넘게 이 표가 제 핸드폰 배경화면이었어요. 이 표를 먼저 되게 어색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갑자기 막 사적인 얘기하다가 이걸 들이댑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은서 씨가 원하는 거 3 가지를 이루어 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거를 고르고 싶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골라 보시겠어요? 이 중에 여러분의 삶에 살면서 '난 이런 게 정말 우선순위다. 아 나 진짜 이런 삶에서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네. 3 가지 한번 골라 보실까요? 3 가지 한번 골라 보실게요. 네 채팅창에 원하는 거 번호로 적어 주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우선순위. 왜냐면 저희가 각자 우선순위가 되게 다른데요. 친구 따라 자꾸 강남 가더라고요. 요즘 자꾸 비트코인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니까 휩쓸려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끌려서 가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와 우리 사장님들은 최고다. 어떻게 3 번을 이렇게 다 꼽으시죠? 저는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 이걸 꼽으라고 했을 때 전혀 없었어요 3 번이. 2, 3, 4 네. 자기 사업. 자기 사업이 되게 많으시네요. 이걸 고르신 다음에 할 질문을 5 가지를 준비해 놓으세요 사장님들. 이어서 질문이 왔다 갔다 하면요. 신뢰가 참 많이 생깁니다. 요즘에 제가 마이스토리 반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질문이 답이다."라는 부분인데 네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358, 348 네 약간 경마장 같긴 한데요. 네 숫자 막 올려주고 계십니다. 389 유산 상속도 많으시네요. 어머니분들이신 것도 있으신 거죠? 재정적인 자유. 이때 저희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질문이 뭘까요? 질문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누군가 내가 질문을 했는데 이걸 골랐어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중에 제일 우선순위가 무엇이세요?" 라고 저는 한번 다시 여쭤봅니다. "이 3 가지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세요?" 라고 했을 때 왠지 우리 조이풀 사장님들은 3 번을 꼽으실 것 같아요. 저는요 5 번이었어요. 개인적 성장.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처음 뉴스킨에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했던 게 2, 5, 7 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내 개인적 성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세요?" 라고 하면 저는 5 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가 그 3 가지 중에 무엇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분명히 재정적 자유를 꼽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또 하나 질문합니다. "그것을 꼽은 이유가 무엇이세요?" 그게 왜 우선순위세요?" 이렇게 일반 언어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되게 똑똑하시다. 와 맞아요. 뭐 3번 고르면 나머지 거 9 개가 다 해결된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열심히 적고 있는 에스더 사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3 번을 꼽은 이유가 무엇이세요 뭐세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얘기가 나오시는 게 본인 이야기가 나오세요. 왜냐하면 재정적 자유가 있어야 뭐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 성장을 꼽은 이유가 뭐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개인이 성장하면 돈은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각각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건 맞지만 그 벌고 싶어 하는 우선순위의 이유들도 다 각자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다시 여쭤보셔야 돼요. 그걸 꼭 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유산 상속을 만약에 꼽으셨다면 그걸 꼽은 이유가 무엇이십니까? 그러면 꾸 쭉 본인 이야기 나오실 거예요. "아 저는요 실은 유산을 너무 받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질문은요 그 사람의 많은 이야기를 꺼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틀 가지고 정말 많은 대화를 앞에 있는 예상 프로스펙터와 정말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꼭 꼽으신 이유, 우리가 인생에서 꼭 원하는 모습. 근데 저는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저는 뭐였냐면 전 지금은 4 번이에요. 어 가족들과 보다 많은 앞에 제일 중요한 게 여유가 중요해요, 저한테는 지금. 여유 시간이요. 억지로 시간을 내서 막 빡빡하게 1 시간 2 시간이 아니라 내가 너무 여유가 넘쳐서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저한테는 지금은 가장 간절한 Y예요. 어 이렇게 우선순위도 바뀌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는 만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삶?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눠 보고 싶어요. 아마 각자가 뉴스킨 하시는 이유가 비슷하지만 아마 각자 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만의 정말 why, 그다음에 나만의 이유, 그다음에 내 인생에서 뉴스킨이 아니더라도 내가 추구하고 싶은 삶의 방향,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표를 같이 있죠. 그래서 한번 나눠 볼게요. 지금 나는 몇째 줄에 계십니까? 이거 너무 신기하죠. "이 무슨 갑자기 숫자입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나이표입니다. 지금 저는요 첫 번째 줄에 시작했거든요, 뉴스킨을.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줄 중반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여러분의 지금 나이표는 어떻게 되세요? 요즘에 보험도 그렇고요. 많은 것들이 120 살까지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 나이를 동그라미 치고 남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동그라미 치고 남은 인생을 쫙 봐 보는 거예요. 아. 한 40 살이 됐을 때는 결혼을 해 있겠군. 그다음에 한 60 세가 됐을 때는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가겠군. 그다음에 한 내가 70 세쯤 됐을 때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독립을 하겠군. 막 이런 이야기. 나머지 이제 뭐 80 대부터 나머지 한 3 주를 내가 이제 나머지 여가를 즐기면서 남은 인생을 마무리하겠군. 뭐 이러면서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참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남았죠,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이 안에 여러분 저희가 꼭 한 번은 마주해야 될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인생에 꼭 한 번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돈이라는 이야기 같아요. 맞나요? 참 한국 사람들이 돈이라고 얘기하면 제일 좋아하는 나라지만 돈이라고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해요. 물론 저도 돈보다 더 그거를 맞지만 성공이라는 걸 더 멋있게 포장하려고 더 많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참 요즘에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 한 번쯤은 정말 그 여유와 돈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같이 나머지 인생의 시간을 벌어 보자라는 걸 제안한 사람들 많나요? 돈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현실 감각에 맞게끔 얘기할 수 있는가가 저는 제가 아는 업의 개념인 것 같아요. 돈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 사람에게 좀 더 우리가 지금 시간을 투자해서 나머지 인생을 벌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돈이 한 번쯤 고민이 아니라 평생 나에게 족쇄처럼 내 발에 무언가 전자발찌처럼 차고 다니는 무언가 엄청난 숙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저희가 하는 일의 업의 개념은 결국에 이거를 얼마나 현실 점검시키느냐의 일인 것 같아요. 돈이라는 거 그러니까 문화 너무 좋고 너무너무 저희가 하는 꿈 찾기도 너무 좋지만 결국 원하는 사람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한 번은 마주해야 되는 돈이라는 숙제에 대한 걸 같이 나눠 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킨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나머지 인생을 벌기 위해 몇 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이 플랜이 사업가로서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숙제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몇 년을 투자해서 나머지 인생에 돈이라는 족쇄는 전자발찌 같은 그 아주 지긋지긋한 돈이라는 숙제에 대해서 한 번은 해결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저희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난 것 같아요. 맞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코로나 터지기 전의 내용이지만 뭐 10명 중 8명이 지금 대안이 필요하대요. 와 제가요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갑자기 뉴스를 잠시 보게 됐는데요. 제가 너무 코로나 이후 터지고서 인터뷰한 분 중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PC방 사장님이었어요. 나이가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한 달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막 너무 자기 힘들다고 그런 인터뷰를 뉴스에 나와서 하셨는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800만 원이래요. 대박이죠. 800만 원 모으긴 너무 힘든데 8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벌써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분이 조금 더 괜찮아질 거야, 조금 더 괜찮아질 거야 하고 800만 원을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을 만약에 마이너스가 났다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1억이 넘습니다. 와, 근데 그 1억 모으는 거 쉽나요? 100만 원씩 10년 정도를 부어야지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100만 원씩 한 달에 모으는 거 쉬워요? 쉽지 않죠. 근데 그 100만 원씩 10년을 모아야 되는 돈을 월세라는 걸로 정말 많이 나가고 있죠. 이 부분들에 대해 때문에 사람들이 기회를 찾느라고 요즘에 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갑자기 맨날 만나면 요즘 주식 얘기나 비트코인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마이스토리를 이거를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너무 열심히 제 소비자 중에 한 분이 비트코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은 사장님 이제 SBA 됐으면 주식 같은 거 어디 투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비트코인 얘기를 저한테 엄청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은 그때 표정 관리가 처음에 안 됐어요. "제가 하는 게 재테크예요."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 뒤에 마이스토리가.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냥. 답을 내려주고 싶을 때 순간 내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질 때는 질문을 하는 게 답이더라고요. 바로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성공자에 대해서. 막 몇백억을 벌었고. 그래서 제가 바로 질문을 했어요. 그 몇백억 버셨다는 분이 어떻게 보신 거예요? 몇 년 투자하셨대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완전 제가 질문을 하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 10년 하셨대요. 10년 하셨대요. 몇백억 수득 번 게.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또 했어요. 그분이 그럼 투잡으로 10년을 하신 거예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10년 정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중간에 한 번을 정말 한 40억 정도 잃었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거를 또 기회를 보고 기다렸대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이 터졌을 때 몇백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 드렸어요. 뭐예요? 성공의 원리는 다 같네요.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순간 저희가 저기서 돈을 몇백억을 벌었대 하니까 쭉 가지만 결국 그 성공하신 분들의 본질은 같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서 '뭐야 똑같네. 역시 일확천금은 없어 세상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운이 온 게 아니라 그들은 그걸 준비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영업자분들도 있지만 요즘 참 많이 투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필드 나가면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뉴스킨인지 아니면 성공의 본질이 같다는 거를 저희가 같이 알려드려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오늘 조이풀 사장님들하고 제가 겪었던 스토리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영업자들 되게 위험하죠. 제가 저번 주쯤에 교보문고를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갑자기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이 빙이 되는 것 같이 데자뷰인가? 막 이랬어요. 베스트셀러 칸을 가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작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베스트셀러 칸에 어떤 책이 많았냐면요. 위로와 힐링이 필요해. 또는 뭐 관계, 뭐 너에게 잘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 잘해주지 마. 이런 제목의 책들이 베스트셀러 칸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2-3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들이 거의 다시 다 올라와 있었어요. 되게 신기한 게 거의 다 돈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20년 주기 개정판 나온 거 아시죠? 20년 기념 그것도 베스트셀러 다시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김성호 회장님 돈의 속성은 내려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회를 찾는 책들. 제가 이번에 골라와서 선택해 온 책은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결국에 지금 다 기회를 찾는 관련된 책들이 전체 다 베스트셀러에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한 50%가 제가 보면서 '사람들 다 힘드나?'
이럴 만큼 되게 관계에 대한 책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갔는데 80%가 돈, 기회에 관련된 책이어서 이제 1년이 지난 코로나의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변해가는 트렌드 속에 저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때 저희가 가장 많이 푸는 게 이 두 가지죠. 오늘 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니까요. 근데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보를 듣고 싶게끔 만드는 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정 사장님 맨날 많이 얘기해 줬던 거 있잖아요. 귀에 오뎅을 먼저 빼라. 귀에 꽂혀 있는 오뎅을 먼저 빼셔요.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 주셨는데 귀에 오뎅을 먼저 빼게 하려면 도대체 나는 어떤 서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피타이저 같은 걸 제가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타입 5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걸 풀기 전에 꼭 얘기 드렸던 거는 부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저희 뉴스킨에서 하루에 1,000만 원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성공하고 나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성공학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진짜 신기하게 5가지의 삶으로 나눠지더래요. 이렇게 인포를 깝니다. 앞에를. 듣는 귀를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듣는 귀의 이야기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성공학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의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뉴스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성공을 하신 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끔 만들고 싶은 제 의도였습니다. 네, 네, 누가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보 전달보다 더 중요한 건 듣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누구 씨도 한번 내 삶이 어떤 타입에 들어가 있는지 이거 들으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5가지 이야기 또 그리고 플러스 타입 제로의 이야기까지 같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많이 얘기하는 게 사사분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순서가 바뀌었는데 저는 사사분면을 먼저 풀고 타입 5를 푸는 스타일이에요. 그다음 사사분면에 대한 듣는 귀는 어떻게 많이 얘기를 드리냐면 혹시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란 책 아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셨어요? 되게 신기한 게 10명 중에 한 3명은 읽으셨더라고요. 신기해요. 근데 이 내용을 기억을 못 하세요. 재밌는 건. 그래서 제가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란 책 아세요? 읽어보셨어요? 이러면 3가지 부류로 나눠지죠. 아니요, 난생 처음 듣는 분. 그다음에 들어는 봤어요 분. 그다음에 읽어봤어요 분. 그다음 조금 더 심화 가정이면 로버트 키요사키 비즈니스 스쿨까지 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 때문에 같이 나눠보자고. 저는 이 책 보고 너무 놀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배워왔어요.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읽은 내용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보고서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게 있어가지고 누구 씨랑 같이 나눠보고 싶잖아요. 대박이에요. 저 정말 사업하고 싶고 자영업도 했었고 하는데 제가 그걸 하기 전에 이 책을 알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친구들이 부자가 많았대요.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가 한 번 이런 의문이 들었대요. 이상하다. 왜 자꾸 부자는 부자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가난할까? 이상하게 돈이 많아서 그만 벌어도 되는 사람들은 자꾸 돈을 더 벌고 이상하게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계속 왜 가난해질까? 이러면서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 책을 내고 싶어 했대요. 혹시 내가 이 책을 내면 많은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책을 전 세계에 내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 책을 출간하기 전에 원고가 없어졌대요. 되게 대박이죠. 원고가 없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론 초반은 로버트 키요사키 사비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원고가 왜 없어졌냐면 부자들은 이 책이 세상에 출간되면 자기네들의 돈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가질 거라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책이 출간되는 거를 막았대요.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근데 이 책이 정말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거든요. 이 책을 읽은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좀 아이러니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셨다고 누구 씨가 하지만 제가 보고서 제가 이 비즈니스 선택하면서 저희가 꼭 인생에서 알아야 될 것 같은 걸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사분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 앞에 인트로 이 부분을 저희가 얼마나 듣고 싶게끔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괜찮았나요? 좀 듣고 싶어지는 호기심이 들으셨나요, 방금? 네. 요 부분을 저희 꼭 같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보고 하고요. 지속적인 시스템 소득이란 이야기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어제 이제 일요일 날 정경 사장님이랑 같이 정경 사장님 미팅을 같이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버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돈이 많은데 왜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옆에 파트너사님이랑 셋이 이렇게 약간 토론같이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서로 같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김승호 회장님 아시죠? 스노우폭스로 700억대 자산가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는 돈 버는데 귀재란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분이 항상 이야기 나누는 게 뭐냐면 일확천금처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큰돈을 버는 것보다 아주 지속적으로 나오는 돈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돈의 속성의 책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확천금으로 나한테 10억이 오늘 당장 땅 떨어졌어. 말 그대로요. 그러면 진짜 행복할 것 같으세요? 김승호 회장님 강의를 제가 시간이 되면은 잠깐 준비해 왔는데 돈을 버는 능력도 너무 중요하지만 돈을 유용하게 쓰는 능력, 그다음 그거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 네 가지 능력이 각게 다르대요, 여러분. 각자 갖고 있어야 되는 다른 실력이라고 합니다. 돈이라는 거 안에도 여러 가지 실력들이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매달 잠깐 들어오는 아니면 많이 들어오는 일시적인 소득보다 정말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의 힘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여기 장범준 맞죠? 이분 표정 보이세요? 웃는 거? 제가 장범준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났던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유재석이었어요. 방송에 나오는 건 똑같지만 분명히 뒤에서 자산을 얘기를 하지만 몸값이 최대치거든요. 근데 유재석은 제가 봤을 때 즐기고 있긴 하지만 여유롭거나 엄청 행복해 보인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장범준은 "전 일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굴에 그 여유와 그 뭐라 그러죠? 그 나오는 자연스러움. 그 부자가 됐을 때 부자들만 나오는 그 여유가 있잖아요. 저는 실은 돈을 벌고 싶었던 건 그 여유 때문이었거든요. 정말 부자들을 봤을 때 세상 무서운 게 없는 것처럼 젠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고 젠틀한 그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 뒤에 무언가 번지 점프를 뛰어야 되는데 줄을 매달고 있는 느낌. 나는 번지 점프를 뛰면 자살행위인데 그들은 무언가 번지 점프 뒤에 줄이 있는 것 같은 그 여유. 그게 저는 항상 부자들한테 가장 부러웠던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시스템 소득에 대한 거를 저희가 1 년이 되든 2 년이 되든 뉴스킨 안에 조이풀 시스템에서 이 부분을 저는 배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유통의 변화 부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많은 분들이 "사사분면 때문에 저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선택했어요."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실은 이 부분이었어요. 저는 실은 첫 강의에서 다른 거는 모르겠고 제가 생각했던 다단계 인식이 하나 깨진 건 너무 합리적인 애였었어요. 이게 저는 유통 구조를 꼭 그래서 벨로시티 풀 때 꼭 풀거든요. 전지현이 받아가는 게 더 비합리적인 거죠. 근데 직접 소개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더 합리적이네. '아 내가 완전 선입견으로 잘못 알고 있었네.'라는 부분이 저는 되게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아시죠. 이마트 제품보다 오히려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걸. 왜냐하면 입소문이 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타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도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이마트 제품 쓰시는 것보다 현명하시네요."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마트 제품보다 당연히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은 원가를 높게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 구조에 대해서도 내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인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참 길고 길지만 제가 최대한 짧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 확신이 벨로시티 보상을 풀 때 중간중간 다 녹여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참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눠 보고 싶어요. 이번 연도 10 월이 되면 또 아이폰이 나오겠죠? 저는 작년에 바꿨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에 나오는 아이폰 신제품을요, 여러분에게 판권을 드리겠대요. 갑자기 애플사에서 오는 거예요. 주진아 사장님, 너무 매력적이신데, 아무리 봐도 사업가 기질이 있으신데, 제가 한국 전체에 아이폰 12 맞나요? 12? 네, 12가 이건가요? 네. 그거의 판권을 이번 연도에 출시되는 걸 주진아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실래요? 라고 제안했어요. 주진아 사장님 방금 네라고 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아이폰, 핸드폰 팔아보신 분 있으세요? 여태까지 나 핸드폰 팔아본 적 있다. 나는 원래 핸드폰 되게 잘 판다. 매장에서 한 10년을 장인 정신으로 갈고 닦았다. 이러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유통사업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에서 사장 있으시대요. 유통사업을 해서 한국 전체의 판권을 깔아본 그런 경험이 거의 없으시죠? 그럼 또 하나, 사업을, 기업을 운영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근데 방금 제가 아이폰 신제품의 판권을 여러분께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다들 어떠셨어요? 아싸, 내 거. 이거 기회 내 거 하시지 않았나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기회라는 거는 결국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회를 알아보고 잡는 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쌓아가는 거 맞나요? 사업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배워가는 거고, 유통 안 해봤기 때문에 파는 것도 배워보는 거고, 그거를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삶을 뭔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플랫폼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에어비앤비, 뭐 우버, 쿠팡 이런 건데요. 아이폰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플이 있나요? 근데 저희가 앱스토어라는 곳 들어가면 진짜 셀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죠. 다운받을 수 있죠. 이런 것들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단 한 채도 없는 숙박업소가 전 세계 최고의 숙박업체가 된 에어비앤비. 단 한 대도 차를 갖고 있지 않은데, 택시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수단이 된 우버. 그다음에 몇백 조를 그 손병희 맞나요?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분이 "나는 자꾸만 마이너스 적자가 되는데도 몇백억을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쿠팡. 그다음에 전화번호 어플로 시작해서 갑자기 음식 배달 업체에 대박이 난 배달의 민족.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 무언가 온라인 세상에 집을 하나 지었어요. 맞나요? 온라인 세상에 집을 하나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이 플랫폼,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정거장이 된 것뿐이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게 뉴스키는 참 신기하게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30년 전부터, 30년 넘게 거의 40년 가까이 된 정도부터 이걸 도대체 그때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미래에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왔다 간 걸까요? 참 신기한 비즈니스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아이폰 판권을 잡듯이 지금 누구나 무엇을 팔고 있잖아요. 지금 혹시 여기 투잡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전 직장에서 무엇을 파셨나요? 이거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팔고 계셨어요? 예를 들어 뭐 주진아 사장님은 미술을 하셨으니까 내 재능을 팔고 계셨을 거고, 은서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배우를 하셨기 때문에 내 연기를 하는 거 그거를 파셨을 거고, 또 종현 사장님 얼굴도 보이는데 종현 사장님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파셨을 거고, 다들 우리는 무언가 팔아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 아니면 잠재력이라도 팔았죠. 막 가가지고 오디션을 보는 건 어떤 걸까요? 내 잠재력을 파는 거죠. 난 정말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좀 키워주십시오. 제 잠재력을 판 거죠. 무언가 저희는 계속 무언가를 팔고 있어요.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계속 팔고 있고, 그거를 온라인 세상에다가 집을 짓는 일, 또는 필드에서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집을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많이 푸는 보상이 있어요. 플랜은 되게 신기하죠. 쉐어 보상과 빌드 보상은 안 나와 있고요. 띡 프랜차이즈 보상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풀어야 되는 건 쉐어 빌드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에 큰 돈을 먼저 풀어야 작은 돈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리더를 만날 때 많이 푸는 제가 보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미러링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제가 말로 같이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꼭 푸는 게 전 이 보상이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레버리지란 보상이에요. 뭐였냐면요, 여러분. 저희가 500만 원의 월세 소득을 받는다는 건 20억짜리 빌딩을 짓는 일 맞나요? 20억짜리 빌딩을 짓는 일이 100만 원씩 200년을 모아야 된대요. 맞죠? 와, 200년.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무리 수명이 길어졌다 해도 아직 120인데요. 2번 정도를 다시 태어나야지 벌 수 있는 돈이 20억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씩 모았을 때. 근데 여러분, 어, 세상에 건물을 20억짜리 사놨어요. 근데 건물이 얘가 너무 똑똑해. AI야. 그래서 지가 20억짜리 건물 하나 더 만들어, 옆에다가. 이게 가능할까요? 20억짜리 빌딩을 사는 건 너무 어려웠는데 이 빌딩이 너무 똑똑해서 자기 혼자 옆에다가 빌딩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어떠세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20억짜리 빌딩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옆에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20억짜리 빌딩을 자기가 만들어. 집 안 파고 막.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뉴스킨에 있습니다. 나는 그 20억짜리 빌딩 500만 원 소득을 만드느라 집안 닦고 바닥 파고 막 진짜 내 파트너 사장님 습관 하나 변화시키고 같이 막 부자가 되려고 하고 변하지 않는 나를 막 끌고 가가지고 번화하고 리더로 그렇게 집안을 닦아서 1층, 2층 차곡차곡 쌓는데 너무 신기하게 나는 500만 원어치의 그 500만 원이 나오는 월세 소득을 만들어 놨는데 그 건물이 건물 하나 더 만들어요. 와, 너무 신기하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레버리지라는 거에 대해서 참 오래 고민을 하다가 도대체 이게 뭐야? 부자들은 다 안 돼. 나는 근데 도저히 모르겠어. 였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 공통점으로 준 선물이 하나 있대요. 진짜 엄청난 선물이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오늘부터 마법의 통장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 2천만 원씩 들어옵니다. 매일. 매일. 근데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안 쓰면 12시가 땡 하면 2천만 원이 다 썼든 안 썼든 없어집니다. 무조건 꼭 다 써야 돼요. 다 쓰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이 돈이 없어져요. 너무 행복하시죠? 2천만 원을 오늘 꼭 다 써야 돼요. 그리고 12시가 땡 되면 다시 입금돼요. 2천만 원이. 근데 그날 다 못 쓰면 딱 12시가 돼서 남은 돈은 이월되지 않아요. 어떠세요? 뭐 하실 거예요? 매일 2천만 원 뭐 하실 거예요? 일단 압구정 갤러리아를 먼저 간다. 저기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한번 한다.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이런 거. 한번 인생에서 그런 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매일 2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12시가 땡 하면 없어져. 와,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천사가 인간에게 이렇게 매일 2천만 원이 나오는 통장을 많은 사람들 똑같이 준 게 있대요. 공통적으로 천사가 준 인간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시간이라고 합니다. 12시가 땡 치면 입금돼요. 24시간. 근데요, 안 쓰면 2월이 안 돼요. 키핑이 안 되네? 그래서, 내가 3시간씩 더 쓸 수가 없어, 막. 나 어제 3시간 안 썼으니까 오늘 누적 시켜놔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대요. 이게 천사가 인간에게 준 공통적인 선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로 모든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걸 안 돼요. 시간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를. 이게 제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건희 어떠세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너무 부럽죠? 정말 정말 부러워요. 이건희의 딸은 제가 TV에서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도대체 저 딸은 무엇을 복을 타고난 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김지은이 나도 코로나 터졌어. 전쟁이 터진 거야. 이러면서 나도 제일제당 같이 설탕회사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나도 재벌이 될 거야. 막 이래요. 오늘부터 나는 내 인생에서 가난의 고리를 끊어버릴 거야. 내 대에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부터 김지은이 이건희가 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쓸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 얼마일까를 계산해 봤어요. 그래, 난 한 3년을 3시간씩 잘 거야. 그리고 밥 먹고 씻는 건 최소로 해. 딱 1시간. 그래서 딱 쓸 수 있는 10시간, 4시간 말고 20시간을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최대로 쓸 수 있는 김지은의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20시간이에요. 그래서 20시간 동안 김지은 열심히 씁니다. 열심히 써요.
이건희 분은 살아생전에 몇 시간을 일하셨을까요? 그래도 조금 아쉬우니까 5시간 정도 일하셨다 생각할게요. 더 억울해. 난 20시간 일하는데 이건희 5시간밖에 일을 안 해. 근데 왜 이렇게 이건희를 나는 넘을 수가 없을까? 저분이 갖고 있는 돈을. 20시간을 대리운전부터 다 하는 거야. 막 진짜 미치도록 20시간을 다 써. 근데 나는 왜 이건희가 안 될까요?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혹시 수원에 있는 삼성 직원의 숫자 몇 명인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수원에만 있는 삼성 직원의 숫자가 5,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할까요? 최저 시간으로만 계산해 볼게요. 8시간씩 일한다고 해볼게요. 5,000명이 8시간을 곱하면 하루에 4만 시간이죠. 이건희 하루 시간은 24시간이 아니었어요. 이건희 하루의 시간은 4만 시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1만 시간의 법칙 아세요? 한 사람이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된다는 일? 이게 김연아랑 박지성 때문에 되게 유명했던 법칙이죠. 뭐 매일 하루에 몇 시간 썼을 때 6년 정도가 걸리는 시간이에요. 한 일에 전문가가 되려면 사람이 써야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1만 시간이. 근데 제가 이걸 듣고 이거였네라고 했어요. 이건희는 하루에 그 말도 안 되는 김연아가 되려면 해야 되는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하루에 4번을 돌리네요. 하루에요? 나는 20시간씩 써도 몇 년이 걸리는 그 전문가가 되는 엄청난 것들을 이건희 하루에 4번을 쓰는 거예요. 와, 대박이네. 이러니까 내가 부자가 안 되네. 비즈니스 오너들은 이걸 알았대요.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분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몸값을 최대치로 100% 올리는 거예요. 김연아가 되는 거예요. 박지성이 되는 거죠. 방탄소년단이 되는 거예요. 몸값을 최대치로 올리는 거. 또 하나의 방법은요. 1%씩 쓸 사람을 100명을 모으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값은 어때요? 100%라는 값이 같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보면서 몇 년을 걸렸던 것 같아요. 레버리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부자들이 버는 그 돈의 소득이. 1%씩 쓸 사람들을 100명을 모으는 일을 저희는 하는 거예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김연아가 되는 것보다 이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1%씩 100명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뉴스킨에서 계속 끊임없이 배우는 건 어떤 거죠? 리더십이죠. 만약에 20%씩 쓸 사람들 5명을 모아도 100%입니다.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가들이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희 자기 몸값을 최대치로 올리지 않아요. 삼성의 직원은 5,000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8시간 있어서 이건희란 삼성의 몸값을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이 레버리지가 진짜 무섭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든 생각이 그럼 나 100명 어떻게 모으지? 아니면 20%씩 쓸 사람들 5명 어떻게 모으지? 라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100명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느꼈던 게 토끼와 거북이 보상이었어요. 와, 난 무조건 100명은 모아야겠네. 김연아가 되는 것보다는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원하는 삶이 있고 돈에 대해서 해방이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해야 되는 건 100명을 모아야 되는 거네. 라는 생각을 봤더니 토끼와 거북이 보상이 보였던 것 같아요. 우와, 되게 신기하다. 나 혼자 100명은 너무 어렵고 내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을까? 100명을? 이런 생각을 했는데 토끼와 거북이 레버리지 보상을 보니까 2명이 2명씩을 4명이 4명씩을 이 보상의 레버리지가 했더니 100명이 뭐예요? 100명까지 모으는 건 너무 어려웠는데 그다음에는 20억짜리 빌딩이 20억짜리 빌딩을 만들듯이 120명에서 120명이 늘어나니까 240명이 되는 레버리지를 알았어요. 와, 이 보상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강의를 들으면 저는 사사분면 이야기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보상을 이해하는데 되게 집중을 많이 하고 이 보상을 꼭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2 곱하기 쇼더 플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한 숫자 보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8대 불가사의라고 하잖아요. 뭐 에디슨도 못 풀었대잖아요. 8대 불가사의. 그게 복리 개념이죠. 그 복리라는 레버리지의 개념에 대해서 진짜 저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권리소득을 설명하듯이 사명감 있게 전달하는 거. 제가 이거를 풀었을 때 제가 되게 재밌는 게 한 3분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첫 초대된 날 자기한테 이거 왜 풀어주냐요. 제가 방금 그 이건희 얘기를 막 하면서 흥분해가지고 제가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막 이러면서 풀었더니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이거 왜 풀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답하실 것 같으세요?
저도 처음 받아봤거든요. 처음에 그 질문을. 제가 바로 말했어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참 많은 사업가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가 궁금했는데요. 여기서 이걸 알려줘서 전 이게 제 사명이에요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전 이걸 알려주는 게 예를 들어 지금 수민 사장님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런 걸 수민 씨 같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 제가 하는 사명입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알고 같이 저희가 무언가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알아본 거는 수미 씨도 조금 더 같이 저랑 공부하면서 알아봐도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진짜 사업에서 플로우를 똑같이 하는 부분이 플랜에 그대로 나와 있어서 제가 듣는 길을 여는 것과 아니면 제가 느꼈던 확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크게 팔아야 되는 저희의 비즈니스의 본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오늘 사장님들과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거 가지고 같이 저희가 플랜은 펴고 같이 많은 분들한테 이런 레버리지 소득 일확천금은 세상에 없다. 성공의 본질은 다 같다. 이 부분을 조이풀 시스템에 와서 같이 한번 배워보시지 않을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많이 전달하는 일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사장님들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리딩해주신 지은 선생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플랜은 나가봤는데 저희는 예전에 한번 팀에서도 한번 트레이닝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또 자료를 첨부해서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면 더 듣는 귀도 열릴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경험의 노하우를 통해서 또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공지 나갔던 것처럼 저희 오늘의 마무리는요, 리더 메시지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분을 제가 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되게 영광인데 우리 정경 사장님, 백만장자 정경 사장님의 아드님이시자 또 이렇게 정말로 조이풀 폭풍성장? 이 팀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리더로서 리딩을 해주시는 우리 김종현 사장님이신데 또 저한테는 또 특별하게 지은 사장님의 스포츠 사장님이시기도 하신 우리 조견 사장님을 모셔보고 리더 메시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사장님 나오실 때 화면으로 큰 호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종현입니다. 네, 티업을 어찌할지 몰라서 쩔쩔 매시는 것 같은 느낌. 네, 네, 네. 아, 좋고요. 네, 잘 소개받았고요.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하게 된 거는 탑리더 미팅에 제가 참여를 같이 하게 됐고, 그 자리에서 이제 요 순서를 이제 제가 맡게 돼서 영광스럽게 잠깐 10분 남짓 시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리더 메시지라기보다는 저는 오늘 이제 플랜은 이제 설명하셨는데 이제 플랜을 왜 이 책이 만들어졌고 이걸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월요일 아침 9시 50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일까요? 직장인일까요? 아니면 이제 앉아 계시지만 직장에 계시지만 이제 이어폰을 꽂고 듣고 계시는 분은 직장인을 평생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좀 있으신 건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제가 최근에 미팅하는 몇몇 팀들에게는 이 얘기를 몇 주간 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그분들은 이제 잘 알아들으셔도 계속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의 업의 본질은 뭘까요? 임무는 뭘까요? 가르치는 것. 네. 그리고 여기 이소희 선생님 계시는 중학교 선생님의 임무도 그 교육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직장 다니는 사람, 뭐 최진 사님 같은 경우는 건축 쪽 다니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대 IT 계열 쪽 다녔고, 제 직장인들의 업의 임무는 뭘까요? 업의 미션. 직장인의 미션은 뭘까요? 그 시키는 거 잘하는 거 맞습니다. 네. 회사 조직의 이제 일원인 거죠. 네.
근데 초등학교 교사나 중학교 교사 선생님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되나요? 이제 사람마다 부자의 기준이 다르지만 월 300씩 받고 30년 후에 300씩 일 안 해도 들어오는 게 나는 부자야 라고 하면 선생님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월 3천만 원씩 벌어서 백화점 가서 신상 라인을 한번 싹쓸이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런 업을 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이 업의 현실이에요. 업의 한계예요. 근데 여기 아침 9시 56분인데 지금 오늘 아침 앉아 계신 여러분은요. 부자가 되려고 마케팅이라는 업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보실게요. 뉴스킨이 아닌 일반 제품들 뭐가 있을까요? 아까 지은사님 말한 아이폰 12가 나왔어요. 뭐 독점은 아니어도 각 지역에서 마케팅할 수 있는 사업권을 따왔어요. 그러면 그 마케팅 사업권을 따온 사람은 그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면 직장인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떠안고 마케팅에 대한 사업권을 따오고 운영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단순 마케팅 수익 구조를 뛰어넘은 6단계 마케팅 레벨에 대한 수익을 받기 위해서 6배 더 강력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닌 그냥 분양 사무실 가시면 돼요. 분양 사무실 가면요. 오피스텔 1억 5천짜리 계약 하나 하면 500만 원 줘요. 그거 마케팅 잘 하시고 브랜딩 잘 하셔가지고 지하철 앞에 휴지 주시는 분 계시죠? 그분들 계약 한 건 하면 500에서 1000만 원 받아가요. 그게 마케팅이에요. 자, 그러면 1년에 오피스텔 3개 팔면 웬만한 그냥 대졸 초임 연봉은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많이 해요, 요즘에. 근데 그게 마케팅이 돈이 되는 거 맞죠? 근데 단서가 있어요. 잘해야 돈이 되는 거, 더 잘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부동산 마케팅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규제를 내놓는다든지 뭐 문제가 생기면 끝나죠. 근데 본인의 젊음을 들여서 아직 60대지만 젊은 조미자 선생님, 아직 50년이 남았는데, 네. 그 젊음을 들여서 내가 일생을 바쳐서 내 아들, 손주까지 갈 수 있는 마케팅 사업을 하는 게 오늘 아침에 모이신 여러분이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레벨이 다른 거예요. 레벨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원리가 있어서 본질이 뭐냐면 내가 취급하는 제품을 잘 알려서 잘 세일즈 해내면 되는 거고요. 플랜 N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사업권을 마케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권에 대한 마케팅 매뉴얼이 이 플랜 N인 거예요. 자, 보세요. 저희 제품 브로셔는 세일즈 단계에 있어서 마케팅 매뉴얼일까요? 세일즈 매뉴얼일까요? 세일즈 매뉴얼이에요. 판매를 위해서 브로셔가 있는 거예요. 근데 플랜 N은요, 마케팅 매뉴얼이에요. 이거를 펼쳐보면서 이거에 관심을 가지라는 마케팅 매뉴얼인 거죠. 굉장히 훌륭한 거죠. 어느 누가 부동산 판매하는 매뉴얼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세일즈 매뉴얼은 제공하지만 마케팅 매뉴얼은 제공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어요. 그 노하우가 축적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연도마다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저희의 업은요, 마케팅 업인데요. 마케팅 업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돈이 되는 업을 선택하셨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리고 따따따따 더블로 수익이 발생하는 멀티레벨 마케팅, 심지어 멀티레벨 마케팅까지도 선택하신 것까지는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요 네 글자로 이제 요 제가 PT 하나 화면이 공유 안 되네요. 이제 불러드리면 플랜, 두, 체크, 리액션이에요. 계획을 세우시고요. 목표를 세우시고요. 행동을 하시고요. 체크를 다시 하신 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반영해서 다시 리액션, 다시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마케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마케팅 활동은 계속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랜을 계속 해가면서 김지은 사장님이 이렇게 오늘 알려주신 거 가지고 플랜을 세우고 두잉을 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다시 내가 나만의 마케팅 플랜, 마케팅 매뉴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만들어 가시는 거. 그게 또 우리가 부자가 큰 돈을 버는 마케팅의 매뉴얼에 플러스 내 철학이 들어가고 내 매뉴얼이 가미가 되면요. 그거는 사실 그게 복제가 매뉴얼을 준다고 따라하는 게 복제가 아니고요. 내 거를 만들어서 리액션에서 피드백을 가진 나만의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게 복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의 이 정도까지 레벨까지 제공이 된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팀워크로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조이풀에서 같이 이 팀워크로 플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플랜을 본인의 마케팅 그 매뉴얼로 활용하셔서 리크루팅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일즈를 프로덕이 아니라 리크루팅 세일즈를 한번 도전해 보시고 리크루팅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고민을 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크루팅을 위한 블로그, 리크루팅을 위한 인스타, 리크루팅을 위한 내 행동, 리크루팅을 위한 전단지, 플랜 N이 말하는 거는 그 리크루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세일즈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마케팅 코어를 가지시고 계속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거기 위에 우리가 판매하는 거는 그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그 마케팅 플랜을 한번 세일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리더메스가 너무 장황했는데요. 앞에 강사님에 이어서 덧붙이느라고 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케터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현 사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뭔가 마음만큼 티업이 안 따라가서 너무 속상하지만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진짜 그 인지해야 될 부분을 꼭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로 리크루팅에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들 다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이번 주 토요일 날 팬 인정식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부분 꼭 인지하셔서 같이 많은 초대로 또 같이 풍성한 자리를 만들었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사진 하나 찍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저희 또 팀엘리트 협의회에서 있는 그 뉴스킨 본사 세미나 있는 것도 같이 초대하셔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진 플랜은 있으신 분들은 같이 들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하이파이브를 함께 손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찰칵. 한 장 더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셋. 찰칵.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